안녕하세요, 서오토반입니다. 오늘은 벤츠 G클래스 400D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초구에 사는 41세 신동협입니다. 전직은 검찰 수사관이고 현직은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이 차의 차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. 이 차량은 벤츠 G400D 차량이고 새칭 G바겐으로 불리는 차량입니다. 이 차 엔진은 벤츠 OM656 엔진으로 벤츠의 마지막 디젤 엔진이고 6기통 2925cc입니다. 그래서 330마력 71.4토크이기 때문에 이 차가 큰데도 무리 없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로백은 6.4초, 연비는 리터당 8.4km 입니다. 제로백 6.4초면은 많이 타시는 BMW 523D보다도 더 빠른 차입니다. 토크감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.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스포츠한 드라이빙도 즐기시나요? 제가 이 전차로 911 타르가를 탔었는데 그런 차 성향이 솔직히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. 그렇게 빨리 달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저는 신호등에서 신호등까지는 좀 빨리 가고 근데 고속을 달리는 건 무서워가지고 네. 제가 잘 못 달립니다. 성향 자체가 스포츠 성향은 아니시군요. 네.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? 이게 4월 13일 날 출고를 해서 대략 오늘까지 1600km 정도 탔고요. 제가 벤츠 G400D 모델로는 거의 국내 첫 출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마 그러면 오늘 방송이 굉장히 귀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차량 가액은 1억 6,060만 원인데 이게 워낙 대기가 많이 밀려있는 차라서 그러니까 할인이 없습니다. 벤츠 재구매 할인 100만 원만 받고 샀고요. 취등록세 7% 정도에서 총 지출 비용은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그 중에 1억 원은 선납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60개월 금융리스로 해서 월 127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. 그럼 보험료는 얼마 나오시나요? 보험 가입 기간이 길어서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요. 이거를 뽑아봤더니 1년 1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다른 차량이 있어서 동일보험 동일증권으로 했더니 한 60만 원 정도 낸 것 같습니다. 그게 1년은 안 되는 기간이고요. 그러면 이 차량 각종 월 유지비, 기름값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공인 연비가 리터당 8.4km입니다. 실제 연비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. 이게 100리터가 들어갑니다. 굉장히 이제 연료통이 큰데 지금까지 기름을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넣은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은 고속과 시내 나눠본다면 어느 정도씩 나올까요?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번 네. 제조사 재원을 찾아봤는데 제조사 재원에도 이게 시내 연비나 고속 연비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. 딱 적혀 있는 대로만 나온다. 그렇죠. 대략 한 이렇게 보면은. 8km 정도?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장점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차는 아닌데 정말 엄청난 장점이 차가 예쁘다는 겁니다. 또 제가 예전부터 한번 꼭 타보고 싶었던 차를 탄다. 그런 게 저한테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기능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옵션적인 부분에서 만족하시는 건 따로 없을까요? 이게 특별히 뭐 제가 타보던 차들에 비해서 빠르거나 넓거나 편하거나 그런 차가 아니라서 특별하게 어떤 옵션으로 장점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이 타보셨을 때 이 개방감 같은 게 좋잖아요. 차가 높고 그런 장점들은 있고 도어 라인이 낮아가지고 문 열고 팔을 걸쳤을 때 자세가 편안하게 나옵니다. 아, 이렇게요? 네. 이거 굉장히 편하네요. 네. 보통 차들은 이렇게 되거든요. 그렇죠. 이 개방감,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게 장점일까요? 아무래도 이게 디자인이 좀 압도적인 디자인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렇게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새칭 하차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차가 네. 직접 많이 느끼시나요? 많이까지는 아닌데 차를 타러 갈 때 또는 차를 내려서 이제 걸어갈 때 이제 사람들이 저 차를 좀 쳐다본다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. 그러면 또 어떤 게 장점일까요? 단점이 별로 없다는 것 정도가 장점이겠습니다. 그러면은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아까 타셨을 때 문 잘 못 닫으셨잖아요. 이 차 경첩이 특이해서 문을 굉장히 부서질 정도로 세게 닫아야 됩니다. 보통 이 가격대의 차들은 문을 살살 닫아도 고스트 클로징 기능이 되기 때문에 문을 세게 닫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쵸. 근데 이 차는 정말 문이 부서질 정도로 닫으셔야 되고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지바겐의 뭐 헤리티지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옆에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이 비싸니까 세게 닫는 게 부담스럽거든요. 그렇죠. 저도 아까 처음 탈 때 이게 닫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살짝 이렇게 탁 당겼는데 네. 안 다쳤다고. 안 닫습니다. 이거는 옆에 타는 사람들한테 단점일 것 같아요. 이게 저한테도 문제가 되는 게 옆에 타시는 분들이 간다고 하고 문을 덜 닫고 가시면 저는 운영하면서 계속 이제 경고등이 뜹니다. 그리고 이 차 보면 발판이 굉장히 좁아서 발판을 밟고 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 차가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라든가 공간 효용성이 조금 떨어집니다. 그래서 골프채가 가로로도 안 실리고 세로로도 안 실립니다. 트렁크에 대각선으로 이제 잘 실어야 됩니다. 그러면 또 단점으로 볼 거 어떤 거 있을까요? 딱 유턴하는 게 나오는데요. 이게 오프로드 차의 특성상 이 락트럭이 조금 좁습니다. 그래서 유턴할 때 차선을 좀 많이 먹습니다. 다른 차량에 비해 덜 돌아갑니다. 한 바퀴 반 정도가 돌아갑니다. 그러면 좁은 주차장이나 이런 데 나올 때 굉장히 불편하겠네요.
불편하겠어요. 좁은 주차장에서 이제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네. 가끔 진입각이 좁을 때가 있습니다. 그때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야 됩니다. 아까 차주님께서 밖에서 저랑 얘기 나누시다가 이 차량 반자율 주행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지금 ACC만 있는 건가요? 예, 맞습니다.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만 되고 네. 이 핸들로 조향을 잡아주는 기능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게 뭐 오프로드 차량은 그 기능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. 제가 다른 차도 이제 디펜더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 차도 그 기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. 차선 이탈에 대해서는 네. 경고음이라든가 차선 잡아주는 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반자율처럼 잡아주는 기능은 안 됩니다. 이 정도 다른 거는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.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떠신가요? 아무래도 이게 지바겐이 많이 풀렸다고 해도 아직까지 좀 드문 차입니다. 멋있다, 뭐 얼마나 기다렸냐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듣는 질문이 왜 63을 안 샀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습니다. 나올 것 같았어요 그 말. 63을 안 사신 이유는 있으신가요? 63은 기본 모델이 2억 1,500만 원이고 사실 가격 차이도 상당히 납니다. 가격적인 부분도 뭐 전혀 뭐 무관하다 하면 그건 아니고요. 거기다가 63 AMG는 고급류 세팅에 연비가 5.7km입니다. 주유소를 생각보다 정말 많이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제가 그 차를 타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안 샀습니다. 하긴 또 지바겐 하면 63이 상징적이긴 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63 왜 안 샀냐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. 이 차량을 추천한 이유와 아닌 이유 어떤 거 있을까요? 이 차량이 누가 추천해서 사고 안 사고 그런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저만 해도 이 차를 1년 7개월을 기다렸고요. 1년 7개월이요? 네. 그리고 1억 6,060만 원짜리 차입니다. 이 차를 살 정도면 저 앞에 가는 S클래스도 살 수 있고 제네시스를 탄다면 G80 한 대, GV80 한 대를 살 수도 네. 있고 그리고 불편한 여러 가지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사는 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차를 뭐 추천해서 사라, 사지 말아라 뭐 그럴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다르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차량 이런 분들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. 있을까요? 이게 여성분들도 많이 타시는데 이게 조금 차가 크고 아까 핸들도 좀 덜 들어가서 여성분들이 편하게 운전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주차장이 좁거나 지하 주차장을 자주 가셔야 되는 분들도 조금 타기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 있을까요? 지바겐이 이제 많이 풀렸다 그래서 네.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듣고 이게 예약을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차가 앞으로도 뭐 입항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뭐 7, 8월경에는 아예 입항 계획도 없고 지금 현재 대기도 많아가지고 자동차를 본인들이 계획하고 사셨을 때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점이 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예약하시기 전에 그걸 확실히 생각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러면 혹시 이 차량 타고 다니시다가 후회하신 적 있나요? 후회한 적 없습니다. 모양을 보고 샀는데요. 만약에 모양을 보고 샀던 차가 네. 성능이 안 좋거나 연비가 형편없거나 너무 불편하거나 그럼 후회가 있을 텐데 네. 이 차는 그런 점들이 전혀 없고 아주 뭐 좋은 성능은 아니지만 이제 모든 점에서 준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후회는 없습니다. 이 실내 인테리어 어떻게 보시나요? 실내 인테리어도 그 전통적인 거를 현대적으로 잘 풀어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차 크기에 비해서 실내가 조금 좁은 점은 불만입니다. 뒷자리 공간도 어느 정도 차량 사이즈로 보면 될까요? E클래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아직 탄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뭐 전문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총평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일단 제가 한마디 이제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차는 모양 보고 샀을 때 후회하는 차는 절대 아니다. 왜냐면 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이게 차가 편안합니다. 뒷좌석 각도도 예전 지바겐 모델보다 상당히 누워 있어서 제가 가끔 뭐 재판 갈 때나 골프장에 갈 때 이제 기사님 모시고 갈 때가 있는데요. 제가 뒤에 타도 이제 충분히 편안하게 갈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모양 보고 사도 절대 후회하는 차는 아니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? 이 차는 제가 정말로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차입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꿈은 아니고 목표한 거를 이루게 됐죠.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였는데 여러분들도 목표한 거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